이스라엘 전쟁의 다음 전선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될 수 있으며 이란은 이미 그곳을 점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200명 이상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 네트워크 뒤에서 발견한 것은 훨씬 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실에서 제공한 단독 브리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JNS-TV 주디케이션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실에서 저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30분간 단독으로 전화 브리핑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브리핑이었습니다. 몇 시간이고 통화할 수 있었지만 저희 목표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제 기사를 jns.org에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지역 전역에서 공격과 방어 모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방위군은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을과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테러리스트 거점까지 더 깊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이스라엘 방위군은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테러리스트 2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폭탄 제조자, 무기 거래상, 하마스 연계자, 테러 조직 내부자, 그리고 공격을 계획하던 용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군대는 도로, 버스 정류장, 상업 중심지 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어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사회가 테러 침투를 막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침공과 학살 이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테러를 촉발하려고 시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란은 그 지역을 이스라엘의 약점으로 보고 테러리스트를 모집하고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의 대리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달리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 거점을 반드시 제거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국방군 이란과의 전쟁 결과로 대테러 작전을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과 헤즈볼라를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전선이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라마단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라마단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DF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도로에서 운전자와 통근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방위군 10월께 방식을 바꿨는지 들을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는 용감한 이스라엘 방위군 남녀들의 안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며 가족들이 한밤중에 방공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늘의 전쟁을 주시하는 동안 땅에서는 식량을 위한 또 다른 전투가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며 전쟁은 더 많은 가족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메이르 파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식량, 돌봄을 제공합니다. 전쟁의 숨은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오늘 메이르 파님에게 기부해주세요. 이란과의 전쟁에 계속 집중하자면 이슬람 공화국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주민들 또한 이스라엘인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대피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빙야민 지역 평유의 의장이자 예시아 평유의 의장인 이스라엘 간스는 이번 주 빈야민의 한 농장 근처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순교자들을 기리는 비문과 꾸란의 구절이 새겨진 이란 미사일의 거대한 파편이 양을 몰던 아이들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양을 몰던 유대인 아이들이었고 미사일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는 이란 정권과 연관된 이른바 순교자들의 이름을 기리는 페르시아어 비문과 함께 꾸란의 구절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순교자라고 할 때 테러리스트를 뜻합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죠. 미국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이 미사일의 일부는 이란에서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한 농장까지 날아왔습니다. 저희는 밤낮으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대피소로 달려가고 배경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들은 온통 욕설과 저주가 적혀있는 미사일 조각들입니다. 이란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까지요. 지금이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와 우리 장관에게 감사를 표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란에 의해 파괴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하고 용감합니다. 우리는 이란을 공격해 악을 물리칩니다. 저는 저주와 그들이 쓴 글, 순교자의 이름인 안자, 그리고 미사일을 봤을 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를 함께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입니다. 이는 비밀입니다. 일부 미사일이 전 세계로 날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다. 정말 고마워요, 오랜 친구들. 이스라엘 간수도 농장과 개방된 지역에 대한 방호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 많은 방호 대피소가 농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협은 똑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 보고서를 다뤘는데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축하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놓치셨다면 지난주 주디케이션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PMW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전쟁 중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슬람 성지를 폐쇄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국적으로 안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종교의 성지에서 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텔레비전 진행자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의장 마흐무드 아바스의 종교 문제 고문인 마흐무드 알 카바시와 인터뷰를 하면서 축복받은 아라크사 사원이 폐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통해 노리는 점, 즉 점령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하바시는 점령국이 저지르는 범죄와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모든 이유, 변명, 구실이 무엇이든 간에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들, 그 중에서도 아크사 사원을 겨냥한 모든 이유는 거짓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불법적입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아라크사 사원의 사안에 간섭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점령 정부는 불법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법과 결정들은 어떤 변명이나 이유, 구실이 있더라도 불법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평화의 파트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전산에서 아랍인들을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려고 성지를 폐쇄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아랍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감사의 뜻을 전하냐면 이스라엘이 종교의 자유를 막았다고 비난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29년에 아랍 지도부가 유대인들이 성전상과 통곡의 벽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을 선동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비난은 헤브론 학살을 포함한 광범위한 통력 사태로 이어졌으며 아랍 폭도들이 이스라엘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를 공격해 133명의 유대인이 사망했습니다. 1929년이었지만 우리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랍 지도부는 최근에도 유대인들이 성전상과 아라크사 사원을 습격했다고 거짓 비난합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폭력적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차별을 목적으로 성전산을 폐쇄했다는 이러한 거짓 주장들이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해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폭력을 선동하고 반유대인적 유혈 비방을 자행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묻는다면 그것은 전반적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의 평화 파트너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선동을 막기 위해 실제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JNS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 경찰이 테러 선동 범죄에 대한 단속 정책을 계속 시행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아랍인 용의자 8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찰 대변인의 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전시 중에 적의 행동을 선동하고 조장했으며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해를 가하도록 부추기고 소셜미디어에 적을 미화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된 이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2월 28일 으르렁이는 사자 작전이 시작된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폭력 선동 혐의로 총 22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선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을 향한 선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사마리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른 아침 사마리아 지역 의회와 아마나 운동이 함께 에발산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에발로 알려진 이 공동체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제단 근처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세운 것입니다. 이 조치는 사마리아 지역 의회, 사마리아의 100만 명 계획의 일환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의회 의장 요시다가는 2050년까지 북부 사마리아의 유대인 인구를 1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첫 번째 주민들은 알로노라 헤스테르 예시바의 분교인 농업 예시바를 설립할 예정이며 그 후 새로운 창립 그룹의 가족들이 합류할 것입니다. 반년이 넘는 준비, 계획, 그리고 집중적인 작업 끝에 주거용 건물들이 현장으로 옮겨지면서 공동체 설립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유대나 사마리아에 건설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찰로스 모트리치 장관이 이끄는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고향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증오하는 자들, 이 소식에 항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이파, 야파 등 이 나라 어디서든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항상 의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부모님 집 지하실에서 타자를 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설하고 심고 성장하며 번영하는 민족이고 다른 이들은 그저 파괴하려고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에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계획이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체코 총리 안드레이 바비시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메르츠 총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합병 시도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정착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특히 이일 지역에 건설하는 등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두 국가 해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방 세계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점만 비판하는 듯합니다. 메르츠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프로젝트, 특히 예루살렘과 말레 아두빔을 연결하는 이일 프로젝트가 소위 말하는 두 국가 해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할 때 저는 좋다고 말합니다. 두 국가 해법은 10월 7일 학살을 저지른 자들을 텔아비브의 문 앞까지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나요? 우리는 2005년에 가자지구에서 철수했고 하마스가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 테러리스트 터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발의 장거리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산 위에서 공항을 향해 로켓과 박격포가 발사되는 것을 원합니까? 10월 7일 이후에 어떻게 아직도 누군가가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 문제로 바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미친 세상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두 국가 해법이 전혀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번 주 JNS TV의 주디케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름은 조시 헤이슨이며 JNS 뉴스 특파원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모두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분 전에도 이란과 헤즈볼라가 더 많은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군과 이스라엘 방위군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모든 전선에서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JNS-TV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론 와게를란터 바쁘게 장비를 관리하고 계시고 유리 스베르츠키 방송국장님, 그리고 우리 프로듀서 에스터 에딘, 라이언 립시츠, 잭 시커먼,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꼭 jns.org에 방문하셔서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스라엘, 중동 전체, 그리고 유대인 세계의 최신 속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좋은 한 주 보내세요.